원장님 지금 이제 문을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번 좀 열어볼까 하는데요. 지난 주말 있었던 갤럽 조사를 보면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마 갤럽 조사라는 네 번째라고 합니다. 네 번째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있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따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김남국 코인 사태도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주긴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니다 그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 때문인지 그런데 오늘 또 갤럽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뭐 그 민주당 지지도가 8% 가량 또 앞섭니다. 물론 이제 언론사 그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그 이제 출마 선언하시고 지역도 방문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에 대한 그 신뢰랄까 기대가 좀 주춤해졌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됐든 여론조사는 믿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는 민심을 트렌드, 흐름을 얘기하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30% 박스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에서 던져주는 민주당의 호재가 많은데 이걸 잘 투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재로 오히려 민주당 악재로 덮어간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됐든 민심을 중시해서 여론조사의 흐름을 잘 보고 민주당도 정치를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을 또 국민의힘도 참조를 해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그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제 상대당을 이제 악마화해서 어떤 일정 부분 지지도를 유지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림도 사실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의 악마화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최근에 나타난 정부의 잘못 이건 오염수, 면세점, 양평 고속도로, 뭐 이동관, 김영호 통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잘 투쟁을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전열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패널 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10월 달에 퇴진할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해가지고 민주당이 약간 주춤거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갤럽에서 29% 처음으로 20%대로 민주당이 떨어졌다 하니까는 더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악재가 되면은 안 돼요. 지금 김남국 코인만 하더라도 김남국 코인 저는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왜 이걸 빨리 못하냐 이거죠.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또 윤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장관 재임하면서 가상화폐 코인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현역 의원이 하는 것은 나쁘고 현역 장관이 하는 것은 좋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한테 이슈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 만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민주당이면은 김남국 의원 문제도 빨리 국민 정서에 맞게 또 윤리위원회 자문기관에서 얘기한 대로 빨리 하고 권영세 장관 전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공격하고 치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원장님이 꺼내 주셨으니까 이제 모 평론가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는 10월쯤 사퇴할 거다. 그러면서 그
후임 당대표로 김두관 의원을 40여 명의 의원이 밀기로 했다. 어찌 보면 그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게 상상은 자유고 근데 굉장히 부적절한 거다. 찌라시 수준의 소설이들에게 일축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두관 현 의원도 펄쩍 뛰었어요. 왜냐하면은 김두관 의원은 저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네. 사실 원내대표를 출마할 때도 저하고 많이 상의를 했고 네. 물론 낙선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재선에서 한번 도전을 해봐라. 나도 재선 때 도전을 해서 원내대표를 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분의 가까운 분이 그 시사평론가로 그 패널로 활동을 해요. 이분들이 아마 거기에서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성철 참 비교적 여권이면서도 바른 말을 하는 이 장성철 평론가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게가 확 실렸는데 이것은 완전히 창작이고 소설이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오늘 아침에 강하게 내가 왜 어떤 경우에도 거기는 이재명과 함께 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종의 장난이 민주당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이제 그런데 그 일개 이제 어찌 보면 패널에 불과한데 그 발언이 이제 파장을 일으키는 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현동 비리 사건이라든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 그 수사가 이제 진척이 되면서 8월 말쯤 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보도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이재명 죽이기에 모든 언론들이 또 예상을 해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백현동이고 대북 송금이고 이재명 대표한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상한 얘기를 했고 그 부인이 법정에서 정신 차려 이런 걸로 해서 부각은 됐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검찰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게 차별적 공권력 검찰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것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이 약화될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슈 파이팅을 저렇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 주는데도 민주당이 파이팅하지 못하고 저렇게 실수 또는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언론이나 국민들은 이재명의 리더십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좀 위에서 완전히 내려다보고 잘 지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그런데 지난번 이제 열렸던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 재판에서 그때 이제 부인이 이제 변호사를 이제 해임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내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이제 부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진짜 부인이라면 남편의 형을 가볍게 해주는 쪽으로 발언하는 게 맞는데 약간 좀 반대로 가는 듯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부인 편이고 이화영 부지사 네. 편이고가 아니라 사실대로 밝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에 넘어간 것을 부인은 정의롭게 밝혀라. 그래서 싸우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법정에서 부인이 그렇게 큰 소리를 한 것 자체는 찬성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것을 뭐 부부싸움이라고 보지도 않고 또 부인이 변호사 해임을 했어도 당사자인
피고인 자신이 그대로 가겠다면 가는 거니까 네. 앞으로 재판 진행을 보아서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또 설사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연결이 되느냐 이거죠. 자기들끼리 한 얘기면 그게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예. 또 이제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김성태 회장이 송환돼 오기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 불러놓고 국회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김성태를 깡패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왜 단정적으로 표현하냐, 왜 깡패라고 하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노상강도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그래서 왜 처음에는 김성태 회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왜 국보법으로서 기소를 안 하느냐고 하면서 김성태를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글쎄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데 의원들의 견해에 대해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마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 같은 일을 요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은 차라리 사표를 내고 변호사를 개업해서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 역할을 맡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지금 보십시오. 백현동이고 뭐 대장동이고 김성태 회장이 해외에 가 있을 때 여기 한국으로 송환되면은 대북송금 특검이고 무슨 뭐 대북송금이고 무슨 저 변호사비 대납이고 천지가 무너질 것 같이 다 검찰에서 플레이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잡히고 있잖아요. 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그러한 모든 것이 진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증거에 의거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법부의 판단은 불을 보듯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원장님 말씀대로 원래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 사건은 원래는 이제 변호사비 대납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대북 송금, 대북 송금으로 넘어간 측면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나오잖아요. 지금 뭐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은 총체적으로 몇 건이 그냥 나왔어요. 뭐 이해찬 총리한테도 뭐 3천만 원씩 줬다. 그런 것도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언론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옛날부터 도둑은 앞으로 잡지 뒤로 잡지 말라겠어요. 검찰이 그 막강한 검찰 권력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코너에 몰고 박해인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왜 지금 검찰에서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보호합니까? 박해인 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나빠요. 자,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는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수사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좌표찍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범죄의 영역 같다라고 하면서도 민주당을 직격해 버렸어요. 아니 글쎄, 나는 한동훈 장관이 검사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잘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최소한 금도를 지켜야지 검사 실명 4명을 좌표찍기로 공개한 것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은 그러한 일의 방어는 당연하지만은 민주당을 또 김성태를 자꾸 보호하고 감싸는 것도 그건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지금 원장님하고 대화 중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절대 사퇴하지 말고 윤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의견 주신 분 있고요. 이재명 물러나게 하면 민주당 박살난다. 대장동 때도 흔들기만 했는데 결국 혐의 입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뭉쳐야 하는데 계속 균열만 나오고 있네요. 이런 글. 자,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방탄만 하고 서민 정치 못하면 방탄당으로 오히려 욕먹을 겁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10월 사퇴설 이슈로 이화영 물타기 아닐까요? 그 찌라시가 사실이라면 일부러 흘러서 언론 플레이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도 징역 갔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엔 이재명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아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찬반이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 전자 그 댓글 다신 분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민생 투쟁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민생 경제 쪽 남북관계 쪽에 더 매진하는 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이지 이것저것 뭐 패널들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은 안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우리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명락회동, 뭐 폭우 때문에 이제 두 차례 연기됐다. 두 분이 만났습니다. 원장님은 몇 점쯤 점수를 주실 것 같아요? 점수가 아니라 우리 혁신위원장, 예. 응? 김은경 네.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만나서 어깨동무하고 나와라.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네.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최고의 개혁 혁신은 단결이다. 네. 그리고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된다. 저는 이것을 계속 주문했고 강한 민주당이 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79석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했고 115석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권 재창출을 했다. 민주당이 152석, 180석을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단합이 안 된 결과 아니냐라고 하는데 염려가 많았죠. 명락 뭐 대첩이다 뭐다 했는데 그래도 두 분들이 단합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함께 투쟁하면서 총선 승리로 가자, 더 혁신하자 이런 얘기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거의 만점에 가까운. 만점에.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한 어떤 수준의 회동이었다. 예를 들어 양쪽에서 이제 한쪽은 혁신, 한쪽은 단합. 그러니까 혁신이 단합이고 단합이 혁신이에요. 네. 단합하면서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내년 총선 승리, 정권 교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구태여 구분해서 감동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나는 잘못이다 그렇게 봐요. 정치에서 그 두 사람이 대결하고 많은 언론과 많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결과가 나올 거다 하는데 감동적으로 나왔잖아요. 혁신하고 단합하고 그 이외에 민주당이 찾을 길이 뭐가 있어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낙연 전 대표가 화끈하게 이렇게 밀어주는 발언 같은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가요? 현실 정치에서? 아니 이낙연 대표가 그 정도 하면 됐지. 뭐 이재명을 업고 다닐 거예요? 화끈하게 뭐가 화끈해요? 아니 그렇게 손잡고 같이 대여 투쟁을 하고 혁신해서 민주주의와 도덕성을 회복해서 총선 승리로 가자. 이 이상 감동은 없어요. 네. 자 이제 아무래도 그 우리 원장님 개인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개인적인 것은 여쭤보지 마세요. 해남 안도 진도 지역구에 지금 한 7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재갑 의원은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열심히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일 날은
독도에도 갔어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 네. 저는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네. 나는 추수를 할 권리가 있고 제가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더 계승 발전하고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제가 제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각 지역에 7, 8명이 아니라 10여 명씩 다 있어요. 네. 그 경쟁자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경쟁을 하고 또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해남 갔다 왔고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매일시장 야시장 오픈식이 있기 때문에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네. 그 다음 주는 완도 가고요. 또 진도도 가고. 네. 열심히 해야죠. 뭐.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뭐 방법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매기 역할을 하고 정치권에서 의원들이 좀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차원에서 목포 시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해남안도 진도에 지금까지 한 6천 명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네. 어떤 후보자가 어떤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에 한 달 사이에 6천 명을 전화할 수 있는 정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국민의힘 당내 사정 좀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땅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수해 골프 때문에 이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수용할 것처럼 했는데 다시 또 어제 페이스북에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 총선이 괜찮을까 이렇게 질렀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준표 터진 입을 누가 막아요? 박지원 터진 입을 누가 막아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폭우 속에 골프를 친 것은 잘못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쿨하고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해라. 이런 권고를 했는데 잘 사과를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어게인스트 저항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도 지도부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 홍준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재밌는 것은 절대 윤석열 대통령은 공격하지 않아요. 김기현 대표를 공격하는데 보니까 재밌게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3년이 남아있다. 네. 그래서 나는 딱 저 소리를 듣고 홍준표의 워딩을 듣고 이순신 장군이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승리하잖아요. 네. 홍준표 시장의 목표는 대권 후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또 3년간 당원권 정지가 됐다고 해서 손가락, 트위터 무슨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할 겁니다. 저는 잘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황교안 씨를 언급했지만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면서 은근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겨냥한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그렇죠. 원장님 쫄보 정치한 건 사실 아니에요. 예. 그리고 홍준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살아갑니다. 예,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